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그렇듯이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아주 3D의 아주 그 단골 손님, 그리고 네. 저희가 계속 끝까지 그 다룰 그런 인물. 고정 출연자죠. 거의. 네. 이분 없으면 저희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윤석열. 네. 왜 안 하세요? 까먹었어. 순간적으로.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 정말 막 움직이고 있죠.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 발언을 언론이 많이 받았었는데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그렇죠? 글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일단 자기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라 그런 댓글도 좀 있었고요. 대권 레이스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시기가 미묘한 게 미묘해. 그제 그 추미애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전체 회의에 나와서 네. 윤석열 총장이 50억 원을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로 다음 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정치적인 워딩인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몇 차례 칼럼을 전 썼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네. 그 온라인으로 출고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마 네. 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 대통령 되는 방법. 네. 예. 저는 굉장히 그 또박또박 그 무게를 실어서 진중하게 썼는데 네. 굉장히 좀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식대로 하면 대통령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아니 물론이죠. 예, 제가 당연히 될 것 같긴 한데. 꽤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와 데스크 네. 부장, 부국장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터득한 어떤 정치계의 어떤 시크릿을 제가 윤석열 총장한테 그런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진중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보고 정말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뭐 제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1등 공신이 되겠죠. 예. 자, 윤 총장 요즘 진짜 심상치 않아요. 어제 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대검찰청에서 그 오찬을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북부지검에 있는 검사, 부장 검사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배경에 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아파트 그 경비원 폭행 협박 그렇게 해서 결국 앞 경비원분이 이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얘기를 들어줘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총장이 방문한 북부지검 역시 윤석열 총장과 사적으로 좀 더 친분이 있는 분이 검사장으로 계신 그런 북부지검장이? 분이, 예, 그렇습니다. 김우곤 검사장인데 아, 이분 윤석열 역시도 라인으로 분류가 그렇죠. 되는. 예. BBK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 친한 사람한테만 가는구나. 그리고 친한 사람한테 가서 자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법도 한 것이 최근 전 현직 검사들 뭐 전관 현관 따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얘기만 나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고 일단 두둔하고 옹호하고 서포트하고 보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좀 심상치 않다. 때마침 또 어저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디 토론회에 가서 관훈클럽 토론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낼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 계속 경고 메시지나 견제구를 날리는 것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진짜로 내쫓을 생각은 없고 나가려면 스스로 나가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죠.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권의 어떤 종용으로 나가게 된다면 너무 꽃가마를 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가마라는 거는 그 정치권에 들어올 때 이제 꽃가마를 타고 싶어 할 거고, 네. 나갈 때는 정말 처참하게 처절히 박해받고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가는 게 그렇죠. 그 전체적인 그 본인의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 효과적이죠. 뭐 방송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충무공 이순신에 빗대서 방송을 하던데요. 어제 발언 중에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수학의 정석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초부터 다. 아까 기초는 당연히 보고 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기초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술을 하시지 않았느냐. 제가 사실 수학을 잘 못해서 뭐저 저도 할 기초와- 말이 없어요. 정석의 기본과 실력의 어떤 차이를 사실 잘 모르는데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는 실력보다는 기본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니까 본인 자기 혼자 수학 잘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제발 기초와 기본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죠. 네, 두 번째 이슈는 그 김태형 기자가 또 네, 단독을 또 했어요. 아, 요새 단독 와, 이거 뭐 습관적 단독이라고. 아, 너무 단독을 많이 하면 계속 단독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네, 단독은 예? 언제 거의 그 저주신데요. 예, 저 총각이에요. 아직 저기 아니 생생해요. 그러니까 네. 그 걱정을 하는 거야. 아, 저는 단독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자, 단독 기사 내용이 뭔지 먼저 본인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수사하는 팀이 있었는데요. 이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당시 특수 2부입니다. 근데 이 사건 팀이 어떤 수사들을 했냐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탈탈탈 털었죠. 그리고 이분이 이 팀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최성해 전 총장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최성해 총장의 학력 위조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 사건팀에 배당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피고인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한 사건을 별개의 사건을 봐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마디로 되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수사를 속된 말로 빡세게 한 그런 해당 그 검찰 부서가 네. 그 빡세게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검찰 쪽에 유리하게 이끌어갔던 최성해 전 총장 네. 관련한 수사를 맡았다. 네. 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사실 좀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학위가 가짜였다, 학력도 속임수였다, 그다음에 학교 돈을 횡령 배임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를 모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네. 고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아직 그 1년 2개월이 다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검찰에서 사건을 각 부서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걸 이제 배당이라고 하죠. 그 배당하는 거는 보통 판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이다 그러면 랜덤으로 배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배정을 컴퓨터 하잖아요. 랜덤으로 하죠. 근데 검찰은 어떻게 해요? 그 사장 배당을? 검사가 예쁜 부장한테 줍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 배당을 한 거 자체가 일종의 봐주기 배당인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최성해 총장 사건을 최성룡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검사한테 배당했다는 건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최성해 총장은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관련한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 팀에 배당을 하면 그래서 안 그 되죠. 배당을 누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차장 검사가 그 각 수사팀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차장 검사는 송경호 제 3차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당한 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9월 10일에 이제 사건이 고발이 되는데 바로 다음 날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1년 2개월인데 네. 그동안 배당 받고 나서 아무런 수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고발인 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최성해 총장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배당으로 장난쳤을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 있다. 아주 그렇죠. 높죠. 예. 보통 그 차장 검사가 이 배당을 하고 제일 이뻐하는 부장한테 보내거든요. 네. 그리고 부장 검사는 그걸 또 가장 이뻐하는 검사한테 보내요. 이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당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 수사를 안 하려고 배당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 사건 관련해서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을 떠나서
이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이 하는 어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의 배당에서까지 조국 일가에 대한 정말 그 난도질은 끊이질 않고 멈추질 않는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차장 검사, 3차장 검사가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인지 못했을 리도 없고요. 아니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취재한 바로는 그 최성해 총장이 그날 이제 그 정경심 교수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단순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식사까지 같이 한 걸로. 그래서 네. 거기에 어떤 유력 인사들 특히 검찰 핵심부가 왔었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그런 얘기 있었죠. 있었으니까 이런 걸 볼 때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보기는 어렵다. 윤석열 총장이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조국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서 가족 수사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되는 길이 좀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아주 3D는 그 법조계의 취재 뒷얘기 좀 뒤늦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된 네. 뒷얘기나 팩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너무 이 정치적인 이슈만 주로 이제 많이 다뤄온 게 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법률적인 이슈,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이슈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온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으로 엄마가 됐다는, 비혼모가 됐다는 그런 뉴스 어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죠. 네. 그 사유리 씨가 이제 정자를 기증받은 거는 일본에서 기증을 받았는데 이 사유리 씨가 아기를 낳으면서 한 말이 조금 이슈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했는데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갖는 것, 출산하는 것 중에 어느 것도 위법이나 불법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잘못 알려져 가지고 어제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몇몇 정당에서 우리도 이걸 합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논평까지 나오고 있는데 확인을 저도 해보니까 비혼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공 수정 자체를 막는 법률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계속 뒤져봤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자보건법도 뒤져보고 생명윤리법도 뒤져보고 어디 보니까 뭐 모자보건법 제2조 11호를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미성년자나 사망한 자의 그 정자 혹은 난자로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사망한 이의 정자로 임신하는 거는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명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 조항으로도 이제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 분들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 우리나라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한 네.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못하게 돼 있는 조항 이건 없는 거죠, 근데. 없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은 또 체크를 한번 다시 해봤죠. 이제 현실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 의사 윤리 지침이라든지 그 산부인과 윤리 지침에서 비혼인 여성이나 비혼자를 위해서 인공 수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윤리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그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기 공장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성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인공 수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 아기를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대리모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혼인 경우에는 하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원천 막아놓은 것이 바로 의사들의 윤리법, 윤리 지침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비혼주의자인 우리나라 여성이 임신을 하고 싶다 하면 전혀 문제가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법률적으로는 없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현실적으로 그런 시술을 해주는 병원은 네. 없다. 그러니까 윤리 지침,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윤리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시술을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관하기 혹은 뭐 체외 수정 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기 많습니다. 때문에 예. 사실 그
굳이 뭐 일본에서 한 이유는 사유리 씨가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또 편하게 뭐 여러 가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팩트는 한국에서 불법은 아니고 뭐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네. 부분을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번 주 아주 3D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